그 갈등의 이면에는 호원이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호원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렇게 노사 간 또는 노노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원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각각 있습니다. 한 지붕 두 노조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측과 임금 협상 등을 교섭할 수 있는 노조는 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에 있습니다. 공장 점거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노조는 사측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교섭권이 있는 노조를 어용 노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조가 사측이 개입해 만든 친기업 성향의 노조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호원의 대표 등 임직원 9명은 노조 설립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용 노조를 만들고 여기 가입하지 않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를 갖가지 이유를 붙여 본보기로 3번이나 해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회사 이야기인데 결국 버스회사 전 현직 대표가 모두 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3년 전 버스회사에 입사한 김모 씨는 입사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만든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입사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했더니 지금 밝혀진 거는 기존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고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됐지만 회사 측에서 사람을 고용해 고의로 교통사고까지 내며 김 씨를 또다시 해고, 8개월간 3번의 해고와 복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2015년 어용노조가 만들어진 뒤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원들에게는 주말 휴일을 평일로 바꾸게 하고 자동기업 버스 대신 주행이 더 어려운 수동기업 버스를 배정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습니다. 소속 노조가 어딘지 대놓고 구별했습니다. 원래 지급받은 색깔, 목걸이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기업 노조에는 노란색을 지급을 했죠. 저 사람이 소속이 어디 있는가 구분을 지은 행태를 했죠.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노조원들이 지난해 결국 회사 전현직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52살 버스회사 전직 대표 임모 씨와 현직 대표 등 4명을 부당노동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복수 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많은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노조 와해에 치밀한 각본이 작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측의 우호적인 노조가 만들어진 뒤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간부들이 징계됐고 우호적인 노조만 개별 교섭을 통해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한때 350명에 이르던 금속노조원 가운데 300명은 사측 우호노조로 옮겨갔고 금속노조는 교섭이나 파업할 권리마저 잃었습니다. 그런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피해, 차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인근에 있는 다국적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 전장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노조가 와해돼 한때 400명이던 조합원이 59명으로 줄었습니다. 업무방해 등으로 해고된 노조 간부 2명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노조는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런 배경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치밀한 노조와의 각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법원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회사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치밀한 시나리오 하에서 노조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하면서 다 배제돼 버렸죠. 기존 노조 대신 사측의 우호적인 노조가 교섭 대표가 된 회사들.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난 대신 감시와 통제가 심해졌고 당연했던 노동 권리도 말하기 힘들게 됐다고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법으로 강제되면서 사측의 지배와 개입은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지원해 복수노조를 세우고 기존 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서 차별이 벌어졌고 회사의 우호적인 노조에 노동자들이 몰렸습니다. 2011년 이후 금속노조 산하 60여 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들어섰습니다. 복수노조 악조항들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제 노조 파괴는 제2의 유성뿐만 아니라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콘티넨탈에 복수노조가 들어선 지 10여 년. 소수노조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금속노조지회에 10여 년. 현장은 변한다.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쌍그리 다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당장 뭐 동호회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많이 없어졌고, 상조회 이런 것도 안 가고. 여기에다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 대표 노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혹은 교섭권을 갖기 위해 조합원을 서로 데려가려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에 들어간다. 여기에 회사의 차별과 협박과 회유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골은 갈수록 더 깊어진다. 이쯤 되면 일터는 지옥이다. 뭔가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뭐 삶이나 일터를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회사 뒤에 줄 서겠다고 그렇게 어쨌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이제 개별화 되기도 하고, 지금 노조 파괴된 지 이제 10년 됐는데 지금도 이제 공장 나오는 게 정말 지옥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타이어는 애초에 어용노조가 있었다. 한 공장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해서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었다. 민주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한 뒤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오랜 염원 끝에 민주노조를 만들었으나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8년간 단 한 번도 교섭을 하지 못했다. 사용자가 다수 노조인 어용노조하고만 교섭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어떻게 마무리냐에 따라서 70%가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할 일이 70%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원들하고 조합원들은 교섭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없어지면은 노동조합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노조가 59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해 어용노조 위원장이 직권조인을 하고 도망간다. 이 일을 계기로 금속노조지회가 다수노조가 되자 이제는 회사는 개별 교섭을 하겠다고 어용노조와도 교섭한다고 한다. 교섭이 완전히 사용자 마음이다.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였을 때는 교섭을 요구해도 안 하더니 이제 넘어가니까 어용노조가 소수노조 전락하니까 교섭권 주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어쨌든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저희는 어용노조가 교섭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권리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본이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결정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한국타이어노조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 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 회사가 어렵다고 한국타이어 기업노조는 단협을 사측에 백지 위임 결정을 한다. 이때 한국타이어 매출액은 7조였고 영업이익이 5,500억이었다. 교섭 대표노조가 이래놓으니 교섭 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임금은 동결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소수노조가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고모노조가 어용노조가 대표 교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은 내용을 몰라요. 왜? 집행부가 모르니까. 어용노조가 안 알려주니까. 복수노조 설립시다. 열사들이 찾아난다. 열사들이 지켜본다. 민주노조 사수하자.